자, 그래서 출산율 하락 이유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여러분들 출산율 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낮은 건 그래 그렇다고 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저는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 즐거워요. 뭐 아이 때문에 열받는 일도 물론 있는데 그래도 아이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숨마진이라고 해야 될까? 아이가 나한테 주는 즐거움 있잖아요. 즐거움과 아이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점이랑 이렇게 상쇄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같은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주느냐, 순양이 최고양은 아이를 키웠을 때 더 값진 행복이나 뭐 이렇게 귀한 것들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 비용도 발생하고 내가 쓰지 않은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자유도도 많이 떨어져요. 개인의 자유도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주는 행복에 그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내가 동일한 양의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과연 지금 젊은이들에게 있을까?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그런 여가를 즐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양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선진화되고 경제력이 좋아지는 국가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이를 키우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산율 하락하는 다른 이유는 맞벌이. 다른 하나는 맞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벌이던 시절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집에 있는 살림을 하는 주부, 집에 있는 사람이 집사람이 케어를 했어요. 가구에 소득이 떨어지지 않아. 아이를 낳아도.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이 맞벌이잖아요. 그 맞벌이 상황에서 한 명이 임신을 해서 뭐 여자가 되겠죠.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가구 소득이 떨어져요. 그러면 둘이 맞벌이로 벌어서 생활하던 생활 수준이 있는데 생활 수준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또 아이가 태어나면 입이 하나 늘잖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늘어나는 상황. 그러면 이게 엄청 가정 경제가 쪼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맞벌이 상황에서는 아이를 갖는 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넘어서 벌 수 있지만 벌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비용, 소득 상실 이런 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비용보다 이게 더 커요.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월에 100 정도를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정부 지원금 나오고 하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아. 100만 원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가서 일하면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오는데 뭐 배우자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200만 원을 이상은 무조건 벌어오잖아요. 200만 원 벌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애한테 들어가는 100만 원은 작은 거라니까요. 사라진 200만 원이 더 크지. 그러면 200만 원 사라지고 100만 원 늘었으니까 300만 원이라는 펑크가 나요. 생활 수준에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면 생활 수준이 저축하고 있던 것도 저축 못 하게 되죠. 할부금도 못 내게 되죠. 뭐 여행도 못 가게 되죠. 왜냐하면 400만 원만큼 생활 수준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소비해야 되는 거 그냥 고정 지출, 아이한테는 고정 지출이라고 할게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고정 지출 100만 원이 발생을 했으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가 내 여가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산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내 생활이 굉장히
너무 처량해, 불쌍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 경제적으로 쪼들린 것도 알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를 가져서 생기는 즐거움보다 거기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측은한 시선을 보내요. 우리가 애 낳았으니까 축하해. 야, 한턱 쏴가 아니라 애 낳았으니까 축하해. 그래, 이거 선물이야. 이거 지원금이야. 나라에서 뭐 지자체에서 돈 계속 줘. 돈도 주고 돈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벌이 하는 배우자가 그만둬도 될 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지금 양육수당 뭐 이런 것들 터무니없잖아요. 안 되지. 그 소득상실분을 전혀 상쇄하지 못합니다. 생활 수준은 무조건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순간,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생활 수준은 망가집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사회적으로 시선들이 너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돼? 힘들겠네, 고생하겠네, 고생문 열렸네, 뭐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 아이 출산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그런 시선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출산율 하락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너무 즐길 거리가 많아.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꼭 아이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닐 거라는 거야. 아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두 번째는 맞벌이라는 거야. 맞벌이를 하면 소득상실분이 너무 커. 이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이랑은 차원이 달라. 와이프가 버는 만큼이 상실분이잖아요. 와이프가 200만 원 받는 급여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사라지는 거고, 와이프가 5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야. 이 100만 원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100만 원 플러스 소득상실분. 그게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가 입는 경제적 데미지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아이를 낳는 게 금전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과연 이 정도 손실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는 게 이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변에서 아기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을 축하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아기가 갖고 싶은데 잘 안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 분들은 부럽겠지. 근데 아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 부러워해요?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안쓰럽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이러잖아. 아이 낳는 게 응원받을 일인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금전적으로도, 앞에 말했던 금전적으로도 문제고, 아이가 없었으면 할 수 있었던 자기계발, 여행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측은하게 보고 응원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지. 그냥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축하해 라는 말은 인사야. 그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 한켠에는, 아까 말한 그 몇몇을 빼고 대부분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고생하겠네, 앞으로 힘내, 응원할게, 잘 키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인사치레고, 그 깊은 곳에서는 고생할 걸 다 알고 측은한 시선으로 보고 힘내라고 하고, 애기 낳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애기 낳아서, 야, 나 애기 낳았으니까, 애기 낳고 나 너무 신나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한턱 쏠게 이럽니까? 진짜 이게 로또 당첨된 것처럼 즐거운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한턱 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출산 하락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의 그 맞벌이 비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애가 없는 집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만 애가 있는 집들은 맞벌이 대부분 안 합니다. 우리가 다 맞벌이 하는 것 같지만 맞벌이 안 해요. 안 하는 집들이 절반이 넘어.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이 태어나면 맞벌이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고,
맞벌이를 대부분 포기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생활 수준을 그 전보다 한참 낮춰야 된다. 재무설계하는 입장에선 그래요. 그래서 재무설계하기 전에 출산 계획이 있으면 생활 수준을 한 사람 소득 수준까지 낮춰야 돼. 출산 계획이 있으면 한 사람 돈은 당연히 다 저축해야 되고 한 사람 돈으로 뭐 주거비, 통신비, 대출 원리금 갖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뭐 이런 것까지 한 사람 월급 그걸로 여행까지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한 사람 돈으로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출산하고 나서 생활 수준의 변동 없이 적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맞벌이 한 돈으로 다 쓰다가 갑자기 애가 생겨서 계획 없이 애기 태어나고 나면 갑자기 쪼그라든 내 생활 수준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자기 개발 못 하고 헬스장 가서 PT 받으면서 있는데 아파트 관리실에 있는 헬스장 그거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내고 가는데 그거마저 갈 시간도 없고 막 이런 막 처절한 생활 수준 때문에 막 자괴감 느끼고 그러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소득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생활 수준 낮추시고 시간도 체력도 더 여유분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망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안 망합니다. 국민연금이 망하면 여러분들 촛불시 안 나갈 자신 있습니까? 정권도 교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 국가 부도적인 분위기의 위기가 날 겁니다.